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취는 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여당을 5년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거 굉장한 비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요. 굉장히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에 얼마나 망쳐놓으신 게 맞는지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설거지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도청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론조사 힘들다고 여론조사 특강하고 여론조사 지적질 안 했습니다. 예. 성취 무너져 허망하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다큐 영화 촬영부에서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 성취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 이제 평가가 들어가게 돼요. 아무래도 예상컨대 패널분들의 의견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지금 요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 입법에 발목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뭐 회견 이런 게 아니라요. 다큐 영화 최근에 찍었고 이게 공개된다 그러잖아요. 그 촬영본에. 근데 이 내용이, 이 발언이 그 다큐 영화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일단 촬영본은 있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분께 똑같은 질문을 좀 미리 드렸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성취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5년간의 성취 중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써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 드렸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전 국제적인 국내적인 경제 위기의 파국 속에서 그나마도 최소한의 우리 민중의 삶이 지켜낼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셨다. 지금 경사노위 기본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양대 노총과의 합의를 통해서 또 최저임금, 물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23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월급이 200만 원대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현재 수출길도 막히고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 또 자영업자들도 오히려 말하자면 최저임금 좀 낮춰달라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양극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저와 같은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저생계를 하는 민생이 힘을 받치고 있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거의 말하자면 이제 소위 노동 뭐 대통령께서 노동개혁한다 하지만 정말 노동자들과의 대화 없는 일방적인 69시간 논의, 뭐 MZ 세대들도 사실은 뭐 거부하는 이런 그런 어떤 대화 단절, 또 거리로 나서고 또는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어떤 양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은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부분,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최소한 성과로 봐야 된다.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꼽으셨네요, 지금요. 자, 옆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성과를 쓰시라고 했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썼어요. 이게 성과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취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여당을 5년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거 굉장한 비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굉장히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에 얼마나 망쳐놓으신 게 맞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설거지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거 말고도 대외적으로 또 국방 안보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많은데 예, 내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망쳐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어렵고요. 예, 저도 전세 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 임대차 3법 바꾼다고 보증금 5% 올리는 거, 예. 임대 기간 늘리는 것만 치중했지 사실은 이제 1억 원대가 넘어버린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배제시키면서 많은 예. 사람들이 빌라로 쏠려갈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한 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세 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5년만 경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성과라고 성취라고 지금 비판적으로 쓰셨는데, 자, 지금 보니까 지금 김재섭 위원장하고 양무석 전 의원 쓰셨는데 순서상으로 보니까 양무석 전 의원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양무석 전 의원은 많이 쓰셨어요. 이 팻말에 꽉 쓰여갖고 이름표를 밑으로 내렸는데 많이 쓰셨거든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성취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독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도청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론조사 힘들다고 여론조사 특강하고 여론조사 지적질 안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4.19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걸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로소 지키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예.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무슨 기자회견 성명 발표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양무석 전 의원이 판단하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간 성취라는 걸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김연아 전 쓰신 걸 좀 빗대면 근데 정권 교체를 왜 5년 만에 당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아 의원이 예. 상당히 이제 그 비웃듯 조롱하듯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픈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졌습니다. 정권 교체 당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반성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양무석 의원께서 좀 이렇게 오늘 평소보다 굉장히 명확하고 이게 뭐랄까요? 딱 자르듯이 말씀하시는 게 많네요. 자, 이번에는 김재섭 위원장은 없음이라고 쓰신 겁니까, 네, 지금요? 없습니다. 예, 설명해 없어요. 주세요. 물론 뭐 5년 동안 예. 이런저런 정책들 많이 하셨죠. 그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는 좋은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른바 2030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요.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연금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금 개혁. 미래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예. 바로 연금 개혁 문제인데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연금과 관련돼서 크고 작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도 많이 겪었고 예. 그것 때문에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공과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젊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완전히 5년 동안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절대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예.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없음 이렇게 단호하게 썼습니다. 네 분 얘기 쭉 순서대로 들어봤는데요. 김지섭 위원장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은 이 다큐 영화 촬영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다큐 영화에 들어갈지 편집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요. 결정한 바가 없는데 아무튼 촬영본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영화 촬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나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깐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냈는데 본인의 성과가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내는 거 보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맞느냐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항상 댓글을 보면은 아니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라는 질문이 늘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잊혀지고 싶지 않으신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예.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당사자이고 가장 큰 어떤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권 교체를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미운 사람 중에 저는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실 것 같고 예. 개인적인 사감이든 아니면 정치적 이슈로든지 간에 예. 차기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전부터. 왜냐하면 뭐 책방을 만드신다든지. 그렇죠. 다 완공됐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뭐 책 추천을 한다라고 할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제품이나 물건이 아니라 예.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생각이라든지 정치적 이념들이 담겨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책 제목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예. 차기 총선에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총선 그 이후까지도 아마 정치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는 짧게 추가 좀 드리면은 5년간의 성취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했을까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언론 영역에서의 자유도라든지 앞으로 어떤 예. 국제적인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어떤 뭐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진심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ILO 같은 데서 노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 예. 또 세계 언론 재단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물론 그 논쟁을 하다 보면 뭐 그 과거 정부는 안 했냐 이런 논쟁도 예.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지표는 이 현 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도가 예. 비상이 됐다라든지 혹은 한반도가 더욱더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나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제 철학과 노선이 예.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하자면 그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예. 거지만 민주당 진영에 봤을 때 그나마도 본인이 놓은 초석 때문에 안 떠밀려 가고 있고 민생이 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